백세 시대 백세코인 방송입니다. 비트코인이 간밤에 10%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4,400만 원 돌파 기사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지금 4,600만 원 이상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폭등한 것은 내재된 매수자들의 그런 심리가 크게 반영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증권예탁결제원 DTCC에 상장됐다는 소식이 바로 기름을 부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DTCC에 등록된 최초이자 유일한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앞두고 승인을 기정사실화한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 비트코인 급등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과연 코인 시장 겨울은 이제 끝나는 것인가? 비트코인은 33,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저항대를 돌파한 상황인데 이제 다음 저항대를 향하여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숏배팅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그리고 반감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무리하게 숏배팅 하다가 자산을 탕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승인이 되면 가치가 11배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있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가치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투영된 그 심리가 있겠죠. 내년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겠고 희소성에 대한 그런 기대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년마다 발생하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크게 올랐던 과거 전례를 봤을 때 이번에도 이 반감기로 인해서 희소성에 대한 인식이 또 전반적으로 확산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 또 가격 상승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가 말하기를 비트코인 반감기는 가상화폐 겨울의 끝을 알리고 새로운 강세장의 시작을 의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이 비트코인 이 상승에 대해서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 상황인데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헤어스피어스 증권거래위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은 높지만 그렇지만은 100%라는 것은 없으니까 100%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하는 지금 옵션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를 하십시오. 증권거래위원회의 그 위원입니다. 그래서 SEC가 정확히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는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이 섣불러 기대감을 갖는 행위에 자제를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점치고 행동에 나서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선택한 옵션을 권고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증권거래위원회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물 ETF의 승인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설령 이것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거절하기는 어렵겠지만 늦어진다 하더라도 내년에 기대되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록 비트코인 신탁 DTCC가 이제 이미 상장을 한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런 의미죠. 비트코인 신탁은 ETF의 직전 단기 금융 상품으로 평가되는데 비트코인 신탁 상품의 상장은 곧 관련 ETF가 시장에 정식 출시되는 일종의 수순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연관된 금융 상품이 기관에 상장된 것은 블랙록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주 큰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4,000달러 돌파로 인해서 포지션 3억 4,500만 달러가 청산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4천억 정도의 숏배팅한 그 물량들이 청산이 된 겁니다. 4천억이 손해가 난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중장기적인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숏배팅을 자제하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죠. 롱 배팅,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비트코인에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롱 포지션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장기 배팅을 해서 바이 앤 홀딩 전략이 좋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게 되면, 현물 ETF가 승인되게 되면 바로 대형 기관의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자, 대형 기관들이 지금 못 들어오는 것은 이제 규제 장벽이 있어서 그러는데,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기관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런 기관들은 이제 이것을 결제 수단이지만 이제 자산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귀중한 자산으로 여긴다. 그런 차원에서 현물 ETF 승인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념할 건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 전쟁인데, 이스라엘이 지상전 향해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나스닥은 상승 랠리를 보였고 비트코인이 4천만을 훌쩍 넘은 겁니다. 그러면 전쟁이 계속 지속되면은 이런 랠리, 나스닥과 동반된 랠리가 나타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전쟁의 이슈로 인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반면 비트코인이 계속 선방할 수 있는 것은 희소성에 대한 가치, 그리고 안전자산에 대한 가치 때문입니다. 안전자산으로 선호되는 것, 과거에는 금과 국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있는데 국채에 대해서는 이제 기대감이 좀 낮아지고 있고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도 계속 찍어내면서 그 신뢰가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과 비트코인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 랠리가 나올까? 글쎄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의견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중론을 취하자는 그런 내용인데요. 크립토콘트 저자 시그널 콘트가 비트코인 신규 투자자 유입이 저조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이제 유동성 공급이죠. 강세장 시작 전에서 좀 유동성이 강하게 나타나야 된다. 최근 비트코인 랠리는 알트코인 시장 유동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유동성이 고갈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80일 주기 랠리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주기적인 관점에서 상승 랠리를 펼쳐왔던 그 주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차트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랠리가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과 가격 조정이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것이죠. 비트코인 랠리가 계속된다는 것은 내년에 대한 그 기대감이 계속 유효하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조정을 보일 것이다라는 것은 이 코인도 파도 타니까요. 파도를 타는 게임이기 때문에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것이고, 그리고 오르내림을 반복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 Relative Strength Index가 74에 올라왔다는 것이죠. 이전에 30, 40 또는 50, 그 30에서 50 사이에 범위했던 것이 이제 74까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분들은 그냥 홀딩하셔도 되겠고, 또 이 부자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의 의견대로 해도 되겠죠. DCA 전략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입니다.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전략.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정리식 펀드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사라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한 번에 다 담지 말고 정기적으로 매입해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투자 전략이 좋다. 비트코인을 더 담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비트코인을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조정을 보였을 때 매수하는 게 좋겠죠. 이 차트에서 조정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현재 4,600만 원 넘어선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우려했던 것이 CCI 보조지표에서 전 고점을 넘어서지 않았는데 지금은 넘어섰어요. 다행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기를 확 올라야 된다. 확 올라서 CCI 보조지표가 전 고점을 넘어서야만 하락 다이버전스의 저주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다행스럽게도 급등이 나오면서 CCI 보조지표도 전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자, 일봉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하락 다이버전스에 걸리지도 않았으니까요. 이제 주봉에서 보겠습니다. 주봉에서 보게 되면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구름층을 벗어나면서 제가 급등이 나올 것이라고 이전 영상에서 안내드렸어요. 이전 영상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디 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 마디 자리를 어떻게 찾습니까? 바로 이렇게 찾습니다. 이런 마디 자리. 이제 일목균형표의 마디 자리. 이런 마디 자리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조정이 오더라도 이런 마디 자리에 와서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매도 포인트를 잡는 분들은 제가 표시한 이런 자리에서 매도 포인트를 잡는 것이 좋겠고, 매수 포인트를 잡는 분들은 저항을 맞고 빠졌을 때 그때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타이밍도 중요하고 단기 목표치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추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추가 매수할 자리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1차 또는 단기 목표가 원하시는 분은 비트코인 단기 이렇게 문자 주시면 비트코인 단기 목표가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모양입니다. 추가적인 추가 매수를 노리는 분들은 비트코인 추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추가 매수할 가격 안내 드리고요. 1차적인 단기 목표가 원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단기 이렇게 문자 주시면 단기 목표가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